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10월 21일부터 5일간 충북무예 액션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충북무예 액션 영화제 김윤식 총감독님을 모시고 영화제 관련 소식 등 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를 이제 논하기에 앞서 그 전에 끝났던 이제 성황리에 마감됐던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 국제 단편 영화제죠. 네, 이게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 네.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 122개국이죠. 네. 4천여 편의 그 영화가 출품을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예상 밖에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데 이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이런 국제영화제로서 도약을 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였습니다. 네네. 지난해 17회에 이어서 올해 18회 또 둘 다 코로나 상황이었었는데 또 한 번에 또 코로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극장 상영에서 CGV 그 율량점에서 전회 만석을 채우면서 아주 그냥 전주에 있는 영화제라든가 부산에 있는 타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들이나 직접 저희를 찾아와서 좀 관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등 정말 그 기대 이상의 그런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저도 처음에 그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 영화제를 보니까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든지 그 예술인들이 축하 인사도 해주고 또 작품이 굉장히 질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한 이 우습게 볼 영화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발전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영화제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어떤가요?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제 단편 영화제로 하는 건 부산하고 다 이제 저희거든요. 청주 단편 영화제인데 일단은 이 온라인 콘텐츠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쇼프레임, 그러니까 짧은 영화들에 대한 그 관객들의 욕구가 니즈가 더 이제 올라가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편 영화는 장편 영화와는 다른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이제 그 해외 지금 국제 영화제들에서 이제 많은 수상을 한 작품도 저희 영화제에 또 다시 한번 출품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해외 영화제에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영화들 그렇죠. 그런 걸 저희 국제 단편 영화에서 특별 섹션에서 또 만나보기도 하고 또 국내에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감독들이나 이제 조금 얼굴을 알려진 배우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정현 배우라고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배우가 배우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직접 영화제에 찾아와서 관객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따로 이제 극장에서 또 사진 찍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청주국제 단편 영화제의 어떤 위상이 더욱더 올라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청주라는 그 작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다라는 점. 그게 굉장한 그 효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제 해외 감독들 인사말을 들을 때 다 자기 나라 말인데도 이제 청주 국제 그래서 그 단어를 청주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들이 그래도 이 영화제를 하는 보람이 있구나. 그럼요.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가 더욱 알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발전을 좀 거듭할 수 있을 거라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3회 이제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 총감독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이걸 맡게 되셨는지요? 인연이라고 하면 네네. 제가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 고향이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충북 이후 청주 출신이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해부터 2회 때 수석 프로그래머를 맡으면서 영화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좀 다시 정립을 해서 좀 독자적인 영화제 어떤 충주 국제무예 마스터십이나 이런 대회의 부대 행사가 아닌 독자적인 영화제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영화제를 만드는 어떤 플랜을 세웠는데 그 방향을 좀 좋게 평가해 주셔서 이번엔 또 총감독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독자적인 영화제로 이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 저희는 이제부터 심화프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시마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네. 좀 자세하게 1회 때부터 좀 설명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행사는 충청북도가 후원을 하고 충북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무예 액션 장르를 주제로 하는 국제영화제고, 그리고 올해부터 부분 경쟁 영화제로서 이제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19년 1회 때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죠. 그렇죠. 예, 그 마스터십 대회에 어떤 홍보 차원에서 좀 급조된 형태의 어떤 영화제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무예 장르에 집중을 해서 6, 70년대 영화 그리고 회고전 형태의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화인들도 관심을 갖지 없었죠. 않고 네, 또 이 그렇죠. 관객분들도 너무 오래된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 홍보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달성하지 사실은 못했다라고 저는 점이 있었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때 넘어오면서 자 이제 이 영화제는 독자적인 국제영화제로 가기 위해선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2회 때 지금 말씀드린 시마프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는 2회 때는 충주에서 했었기 때문에 3조고를 형상화시키는 사실 로고를 만들어서 네. 이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간다라고 시작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슬로건이 저희가 무의 정신이 담긴 액션 영화에서 무의 정신 영화로 바라다라고 해서 2회 때부터 이 무의 영화의 장르의 확장을 좀 시도를 했고요. 2회 때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프로그래머 초이스라고 해서 1회 때는 회고전이었다면 2회 때는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영화들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프로그래머 초이스에서 소개를 하고 미개봉 영화. 미개봉 네네네. 영화 월드 프리미어라고 네네네. 하죠. 월드 프리미어, 코리안 프리미어 영화들을 개봉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외 국제 영화제들과 MOU를 통해서 작품 교류를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 우리 서울에 있는 지금 이제 영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인디 액션 영화 제작자들이 조금 더 이제 영화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게 아마 2회 때까지 성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예. 뭐 자기 보시기에는 시민들이 보시기엔 저 뭐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올해 이제 저희 3회 무의 변주 액션이라는 슬로건을 준비한 영화를 보면 아주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게 첫 네. 번째는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 영화제, 부분 경쟁 영화제를 가면서 여태까지 사실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국내에 있는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 그래서 인질 지금 개봉하고 있는 인질이나 그 황정민 네 주연의 예, 인질과 예. 뭐 검객, 검객 네, 장혁 네 장혁 예, 주연의 예, 검객, 예. 그리고 이제 인도의 쓰나미나 뭐 이란에 있는 인도의 KT, 그리고 이란의 이제 쓰나미 드론 같은 요 세 편도 국내 미개봉 영화입니다. 네, 이제 그 나라에서는 지금 박스오피스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인도 영화들인데, 같은 경우는 발리우드라고 그래서 굉장히 또 영화가 네, 굉장히, 네, 네.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명도 하고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렇죠. 네, 많이 만들죠. 많이 만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영화 해외에서 그런 영화들이 지금 이제 우리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 시마프를 찾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고, 이게 바로 영화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화인이 모이면 이제 관객분들도 이제 더 이상 모이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영화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어떤 시점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로 볼 때는 새로운 시도 또 변화의 네. 격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번 영화제 그 개막작을 포함해서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네. 먼저 개막작은 저희가 붉은 수수밭으로 뭐 데뷔하자마자 베를린 영화제 그 황금 곰상을 네, 네. 수상한 그때 장혜모 감독님의 장혜모 감독. 올해 신작입니다. 그래서 공작주 현해지상이라는 영화가 개막작으로 상영을 하고요. 그 영화는 이제 어떤 항일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고, 또 저희 올해 영화제에 초청받는 그 정동 무술 감독이 함께한 영화여서 좀 더 영화제에게 뜻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장혜모 감독하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데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이어서 설명을 하면 네네네.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예, 제가 예. 폐막작
같은 경우는 또 인도의 그 와신발라라는 감독이 만든 고통을 못 느끼는 남자거든요. 이거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이따 어떤 주인공과 주인공이 이제 자기 친구와 자기 사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가는데 시작은 액션으로 가서 이제 코미디로 끝나는 그래서 그 안에 정통 무술 액션의 완벽한 부활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43회 토론토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뭐 이 정도면은 벌써 영화는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총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서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무의 변주 섹션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 한때 한국 영화 그 느와르 액션 느와르를 만든 장현수 감독님이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동 무술 감독 그리고 액션 올드 앤 뉴라는 섹션에는 박우상 감독님이라고 대한민국 1호 헐리우드 진출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굉장히 아주 유명했던 영화죠. 차이나타운이요? 예, 느와르. 네네네 맞습니다. 이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국내에서는 이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상자료원에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비디오 예전에 이제 옛날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비디오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때 당시 쇼킹했던 액션 영화 중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그런 좀 강렬한 영화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헐리우드에 찍다 보니까 대사 자체가 다 영어입니다. 영어고 이제 한글 자막을 가야 되는데 저는 뭐 그때 당시 제가 잉글리시를 좀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좀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나눴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그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또 저희가 자료 보관을 잘 못해서 사실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직접 영화를 공수해서 오래 보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현수 감독의 그 우리나라 그 느와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그 대표작 게임의 법칙. 게임의 법칙. 저도 그거를 뭐 한 20번 이상 뭐 대사를 외울 정도로. 저도 대사를 하나 외우는 거 있어요. 박중훈 선배님 이렇게 나중에 걸어가면서 전화하는 건데.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것도 이번에 되는군요. 자, 감독님 추천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장현수 감독님 영화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극장에서 보기가 쉽지 않을 거고 사실 그때 당시도 일부 그 마니아층이 보고 이런 느와르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요즘 아마 젊은이들은 친구 이상 버금가는 느와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다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다시 봐도 재미있는 영화. 다시 봐도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리고 또 이제 회상할 수 있는 게 오우삼 감독의 영웅 본색을. 그래서 영웅 본색. 저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작조 이제 개막작과 폐막작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혜모 감독 공작조 말씀. 그거는 저도 꼭 보고 싶네요. 그 외에 뭐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는 영화제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관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개봉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코로나 상황이 사실 지난해에도 한번 그래도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때는 이제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2차, 3차까지 현재 세워놓은 상태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극장에 대한 입장 관객 수를 좀 최소화시키고 온라인 상영관 쪽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시내에 그 자동차 극장, 형 성안길에 이제 임시 자동차 극장 같은 야외 상영관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감독님께서는 현재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도 하시고 또 직접 또 영화도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제영화제 예전에 한번 그 노미네이트 했죠.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근황은 어떠신지요? 제가 그 설화라는 영화였죠. 그래서 2015년에 제가 모스크바 영화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랑 칸 비경쟁 뭐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19년에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또 영화를 찍어서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또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제주 국제 장애인 영화제랑 음식 영화제 출품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2년은 영화제 때문에 제가 바쁘셨구나. 작업을 좀 못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영화제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더 좋은 분이 오셔서 하시면 제가 그때 열심히 다시 또 영화를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감독님께서는 또 영화 감독으로 또 하실 때하고 또 아이들을 지도할 때하고 또 이제 또 다르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영화 감독으로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내심 그 욕심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금산 전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산. 네네.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엔 일제시대 때는 임진왜란 때는 충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쪽 그 행정구역이 바뀌었죠. 네. 근데 이 금산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집에 한 분씩은 어르신들이 다 그 전투에서 좀 사망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볼 때 금산 전투는 무슨 안시성 전투처럼 산에서 싸운 전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평지더라고요. 평지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왜군들을 막아냈던 일반 주민들이 백성들이 네, 백성들이죠. 의병들이 막아냈는데 그 전투에 처음부터 이제 이기려고 하는 전투가 아니다. 우린 여기 이 자리에서 죽고 다만 시간을 끌려는 전투다. 막 이러는 아주 굉장히 이 지역이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영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김윤식 그 교수님, 감독님의 영화를 보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영화제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우리 충북 그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충북 저희가 무해 영화제지 않습니까? 네네네. 무해 액션 영화제인데 일단은 충북이 무해의 고장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무해 정신에 대한 그리고 무해에 대한 인프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충북 청주에는 40여 년이 된 뭐 특정 학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청주대학교 영화과라는 고 차범석 선생님과 김수용 감독님께서 그 후학들을 양성해서 지금 거기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국 영화 현장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모가디슈나 인질, 싱콜 이런 작품들의 프로듀서나 촬영 감독이 다 이곳 출신이고요. 네, 뭐 엑시트, 너의 결혼식, 뭐 안시성, 럭키 여기에 감독이나 제작자, 촬영 감독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광해도 또 광해도 뭐 여러분이 보셨던 아마 많은 그냥 재밌는데라고 하면 거의 이 학교 출신들이 그 스텝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프라와 이제 현장에서의 이런 영화계의 인프라들이 모여 있다면 청주에서 이 충북에서 개최하는 시마프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그 무예보다는 이제 액션 장르 쪽으로 해서 액션 영화 어떤 영화제 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무예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영화제와 안 맞는 좀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액션 영화제 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없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액션 영화제가 드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강점이 있고 청주에서 액션 영화제를 하면 세계적인 영화제를 청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액션 영화제를 만들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게 명칭으로 따졌을 때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입니다. 저도 힘든데 외국인들은 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시마프 이 명칭으로 앞으로는 다 통일을 해서 받침이 없는 소니와 같은 이름이죠. 받침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영화제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무예라는 부분은 무예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무예의 정신이 좀 수반된 영화들, 액션 영화들 중에서도 이제 무예의 정신이라면 천지인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의인으로서 이제 약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예의 정신이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액션이라는 영화는 사실 우리가 뭐 그
벌써 수십 년 이상 네. 액션이 안 들어가는 영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액션이 예. 없는 영화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네. 뭐 액션이란 장르는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충북이 이런 심화프 영화, 이 액션 영화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주 국제영화제라든지 어떤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제처럼 충북의 대표적인 영화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액션 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수반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이게 과연 계속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런 국제영화제를 가질 수 없고 예를 들어서 26년 전에 처음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가 22억 원을 들여서 시작을 했었고요. 네. 21년 전에 시작한 전주국제영화제는 276명의 국내외 셀럽들을 모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어떤 행사의 부대 행사처럼 시작을 했고 그다음 코로나를 맞이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금액으로 국제영화제를 가능하냐라는 밖에서 볼 때 의심이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영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영화인들이 돕고 있어서 저는 이 영화제가 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심보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영화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모여야만이 사실 이 영화제가 바로 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동안 그 지금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액션 영화제, 이 충북부의 영화제가 계속 진행이 될까라는 사실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 보완은 점이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뭐 시민들이 어떤 좀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첫째는 극장에 찾아주시는 거, 그렇겠죠. 시민분들이 영화를 많이 예, 봐주시는 예, 거, 그리고 예. 지금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요즘 SNS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저희 홍보위원으로 도민들, 시민들이 저희 홍보위원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즐기시고 또 그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계속 올려주시다 보면은 정말 어떤 해외 큰 셀럽보다 많은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도나 어떤 그 정부 기관 쪽에서는 저희 영화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발전 가능성들 그리고 저희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좀 더 믿어주고 좀 더 재정적인 부분도 확충을 시켜주신다면 더 좋은 영화제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영화제에 뭐 그 추천 뭐 참여하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특별전에 있는 세 분들 외에도 네. 이제 경쟁 섹션에 액션 인디 데이즈라고 또 있거든요. 네. 지난해 그 공수도로 상을 받던 최여준 감독, 공수도. 네, 네. 최여준 감독이 또 이제 저희 상을 또 힘입어서 이번에 티빙 전용 영화 샤크 더 비기닝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경쟁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이진호 감독의 액션 히어로라든가 이정현 배우가 주연했던 청춘하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셀럽들이 이번 영화제에 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배우들도 혹시 뭐 참석을 합니까? 네, 배우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부집행 위원장님이신 이범수 뭐 배우님도 계시고 심사 우리 지역 배우시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 중에 신현준 배우님도 계시고 신현준 배우. 네, 네. 그 사무라이 장군의 아들의 네. 네, 그리고 아랍계 쪽. 네, 네, 네. 저희 그 사회를 맡은 김영범 배우도 같이 자리를 하고 둘이 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많은 배우분들이 아마 영화제에 참여를 해서 즐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액션 인디데이즈 쪽에서는 이제 사실 액션 인디데이즈는 독립 액션 영화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저희 영화제가 좀 지지하고 후원하는 건데 거기에 많은 감독님과 배우들이 직접 아마 극장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네.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들 뭐 이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우리 신현준 배우나 네. 이범수 배우나 그 김영범 배우 우리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노라는 그런 배우들이 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대회 규모라든지 네. 또 인지도 네. 또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 청주 지역의 그 정말 영화 축제로서 네. 정말 아주 시민들이 즐거워했을 텐데 이 코로나 상황이 좀 굉장히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과 당부가 어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희 그 청주국제영화제도 그렇고 충북국제무액션영화제 시마프도 그렇고 시민들, 도민들의 성원이 있어야만 자라날 수 있는 영화고 전 이곳 출신으로 저희 고향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영화제에 좀 진심인 편이어서 타 지역의 영화제에 갈 때 조금 부러웠거든요. 그렇죠. 어릴 적에 저도 여기는 참 부러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네. 근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잘 발전시켜서 이제 거꾸로 그쪽 지역에서 저희 영화제 보러 많은 분들이 오시게 만들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 국제 영화제라는 것은 어떤 그 단순히 영화제를 소개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이게 뭐 돈으로 추산할 수 없는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이번 그 충북국제 무해 액션 영화제 스마프 영화죠. 예, 시마프 시마프. 영화제가 성황리에 마감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그 제 개인적으로는 홍콩의 성룡이나 이연걸이란 이런 배우들이 좀 참여해서 네. 좀 레드카펫을 해서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그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무해 액션 영화제 김윤식 총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